바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 안내를 주제로 AT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 시장운영부 윤예은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장운영부의 윤예은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오, 한 분 계시고. 저희가 아직 홍보가 미흡했나 봅니다. 5월 13일에 저희 여기 AT센터 1층에 농수산물 종합상황실이라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랑 해수부 장관님이랑 5월 13일에 합동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5월 1일 날 발표된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저희 핵심 과제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포함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두 장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아직은 이제 들어보시지는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11월 30일부터 지금 출범을 해서 지난 월요일을 기점으로 거래액 지금 1,000억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거를 혹시 하면 될까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중소농 시장 교섭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농산물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농산물 가격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농산물 유통 자체가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필요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지금 예전에 유사 도매시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도에 가락시장이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개설구역 내에서만 그러니까 도매시장이 개설된 그 구역 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 단계마다 농산물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물일치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경매 상품이 가락시장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그 경매 상품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돼야 하는 물류의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모든 어떤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희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었고 저희 온라인 도매시장은 여기 보신 것 같이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년 11월 30일에 공식 출범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은 지금 국정과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71번에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11월 30일에 맞춰가지고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민간합동 개설 작업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농식품부 AT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좀 개설에 있어서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권역별 설명에 저희가 이제 16개 지역을 실시를 했는데 484명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홍보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의견 개선 수렴 이런 활동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종합을 해서 저희가 파일럿 사업으로 작년 이제 10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스템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농가분들에게 그런 소득 구조를 좀 돌려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유통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에 지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농안법과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11월 달에 공식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이 좀 개괄적인 부분인데, 시장명은 지금 여기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7월부터는 수산물도 거래를 할 예정이어서 최근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메인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PC 모바일에서 다 가능하신 거여가지고 혹시 거래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이 PC 모바일 환경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 시장이랑 달리 저희 이용 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는 지금 이제 워킹데이, 워킹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그 체계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도매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그 참여자가 있는데,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는 그 농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지정하는 시설에서 개설한 공판장,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산지 출하 조직입니다. 요게 이제 판매자가 되시는 거고, 주로 농산물을 취급하시는 그 판매자분들이잖아요. 산지 조직도 마찬가지, 농가분들, 농가 통합 조직, 이런 분들이 저희 판매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고, 구매자분들은 아마 여기 이제 외식 기업이시니까 벤더분들이나 아니면 중도메인들을 통해서 아마 물건을 많이 납품을 받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이제 B2B 거래이기 때문에 구매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식자재 유통마트, 그다음에 가공업체, 어떤 식품 제조업체, 이렇게 구매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형태 자체는 판매자분들이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저희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매자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이 운송이 됩니다. 이 상품이 운송이 된 거를 보시고 구매자분께서 상품 인수를 확인하고 구매 확정이라는 걸 해주시는데요. 구매 확정이 되면은 AT가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매자분들께서 저희한테 정산소를 이용하시거나 현금을 이용하셔서 대금 정산을 해주시는 이런 방식인데요. 왜 저희가 대금 지급을 먼저 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저희 플랫폼에 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어떤 한도를 충전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그 30일이나 45일 이내에 대금을 이제 정산하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개념은 정산소 이용하시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500만 원의 어떤 거래를 일으키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판매자분들한테 이길 날 그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30일간의 어떤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자분들은. 그래서 30일 이내에 만약에 500만 원을 다 썼다 하면 500만 원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도매 시장이랑 온라인 도매 시장이랑 좀 차별되는 점을 나열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거법령은 저희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은 발의 준비 중이고 규제 샌드박스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농안법에 근간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물 일치 형태,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 흐름대로 물건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물일치 형태이고요. 그리고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은 상물 분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시고 물품 자체는 산지에서
어디 집화되는 중간 지점 없이 바로 그 구매자가 원하는 지정하는 장소에 이렇게 이동이 되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공간적 제약은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개설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는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거래 주체는 보시면 그 산지 조직은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출하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하자가 도매법인에다가 위탁을 하신 다음에 이 도매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 간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은 중도매인과 거래를 할 수 있고 제3자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을 통하지 않고 산지 직접 집하가 금지되어 있는 요런 오프라인 도매 시장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산지 조직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를 하고 소비지 대량 수요처가 직접 구매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서 단계를 좀 줄어드는 그런 거래 형태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유형은 그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정산 자체는 대부분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여신을 다시 제공을 하신 다음에 그 여신의 안에서 개별 정산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는 현금 거래 그리고 저희 통합 정산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그 정산소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도매시장법인이랑 중도매인이 개별 약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랑 이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이 기존 도매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이제 유통 구조가 되는지 단계를 줄여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출하지에서 기존 도매 시장에서는 출하지에서 도매법인을 통해서 그리고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서 실구매자에게 가고 이 실구매자는 아까 이제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 상에서는 구매자로 참여가 가능하신 뭐 가공업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그 실구매자에게 가게 되고 그 실구매자가 다시 소매 판매를 하시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 자체가 만약에 이제 소비자까지 간다고 하면 4단계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는 유형이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지에서 실구매자, 여기 이제 마트나 가공업체 이런 분들에게 직접 거래가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산지에서 직접 판매자가 되셔서 직접 구매자인 어떤 가공업체나 마트에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산지 직배송으로 이제 물류가 개선되고 도매법인에게 기존에 납부를 하셨던 위탁 수수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나중에 산지에서 어쨌든 이 물류 비용을 내게 되니까 실구매자나 아니면 다른 그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납품이 되셨을 경우에 유통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두 번째는 산지에서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그 위탁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받아서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구매자에게 납품을 하시는 그런 형태인데요. 산지에서 직배송을 해서 이제 도매법인은 어쨌든 위탁 판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산지에서 실구매자에게 직배송을 할 수 있어서 하역비 등 이런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세 번째는 산지에서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중도매인이 이제 실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3가지 지금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4번째는 이제 기존 거래인데 기존 거래가 여기 이제 도매법인이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상물일치형 거래가 아니라 상물 분리형 거래이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판매자랑 그 구매자를 좀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온라인 도매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 또는 매수하거나 위탁은 도매법인이 되고요. 매수는 이제 시장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개인 사업자는 판매자로 등록이 안 되시기 때문에 법인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류는 지금 첨가, 축산, 양곡, 수산이 있는데 수산은 이제 7월부터 거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좀 그 처음에 개설했을 때보다도 제도를 좀 개선해서 판구매자가 원래는 판매자는 판매만 하실 수가 있고 구매자는 구매만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시 영업이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열어놨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자는 매출 규모 20억 원 이상 되셔야 저희한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액 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 거래 초창기이다 보니까 좀 구매자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게 좀 규모 있는 판매자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기 위해서 20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조건을 걸었거든요. 원래는 맨 처음에 저희가 100억이었다가 지금 이제 연초에는 50억으로 운영하다가 지난달부터는 20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판매자분들을 지금 이용자 유치하고 있습니다. 밑에 위탁 판매, 매수 판매, 직접 판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들은 사실 좀 제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류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주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외식업체이신데 사실 저희 아직 구매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는 외식업체는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급식이나 이런 쪽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있으신데 사실 외식업체는 아마 그 좀 사업장별로 단일 구매하시는 그런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다품종 소량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러면은 저희랑 조금 안 맞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같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식 체인에서 공동 구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구매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거래 품목은 지금 113개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초반이어가지고 아직 113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의견을 거래 가능하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다음 분쟁 조정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 거래이다 보니까 실제로 모르는 판매자에게 받았는데 그 구매자분께서 제품을 보고 만족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발생한 건은 없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장 운영자인 AT에서 어떻게 이거를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처음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해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류별 MD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건이 MD에게 접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뭐 MD 분들에게 바로 연락이 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받았는데 좀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별로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MD가 중재를 해서 자율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저희 이제 거래 중재관 뭐 저희 이제 좀 전문가분들을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사 그리고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평원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게 돼요. MD랑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품목별 전문가분들을 같이 그 현장에 파견을 하게 되고요. 현장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이제 좀 안 좋았다. 이런 상품은 뭐 로스율이 지금 한 몇 프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중재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랑 판매자분들한테 다 이렇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환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거래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중재안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정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쟁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당사자 해결의 단계에서는 뭐 들어오는 건이 있긴 있었지만 원만하게 뭐 좀 협의가 되었고 그 건도 사실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시장 중재를 하면서 개입을 한 이런 건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혹시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점이 뭐가 있는지, 요거는 그 어떤 거래 방식에 오는 이점이 아니고 실제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으신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그 개설자가 개설한 그 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시장 사용료라는 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의 0.5%이고요. 가락 시장은 0.55%입니다. 이건 좀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사용료와 비슷한 시장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저희는 0.3%이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개설 초기여가지고 3년간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라는 거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는 받지 않고요. 그리고 정산 수수료는 뭐 중도메인이나 이렇게 정산 조직은 아마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진 않는데 도매법인도 그 중도메인에게 어떤 개별 여신을 제공을 하시는데 정산 수수료가 0.4%라고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래 금액의 0.2%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분께서 정산소의 정산 여신을 이용을 하시고 30일 이내에 갚으시면은 그러니까 한도를 다시 회복을 시켜 놓으시면은 이런 거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고, 그 이후에 30일 이후에는 0.2%의 그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이것도 최대 한 7%, 그래서 더 낮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4%나 6% 있긴 있는데 저희 위탁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최대 5%, 최대로 봤을 때 5% 위탁 수수료, 이게 이제 저희 AT가 받는 게 아니고요. 산지에서 도매법인에 위탁하실 경우에 그 위탁받은 그 도매법인에 내시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AT가 받는, 시장 운영자가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줄어드는 수수료의 어떤 이점을 보실 수가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도매 시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거래 현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되네요. 지금 저희가 거래 실적 이게 5월 27일 기준이어가지고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총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63개 품목이 거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한 28,000건 정도, 그리고 38,000톤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1,000억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거래 실적은. 그리고 거래 동향으로 말씀드리면 5월 일평균 금액이 요것도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 개설 초기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저희가 지금 판매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여 개 지금 등록을 하셨고, 구매사분들은 한 1,200여 개 등록이 되어 계신 상태이거든요. 근데 판매사들은 사실은 이제 전국에 있는 산지 조직, 규모 있는 산지 조직,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5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산지 조직은 지금 다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입하실 산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억과 그 50억 사이에서 아마 등록하지 못하셨던 그런 산지 조직을 저희가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뭐 어떤 제철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 통해서 납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이용자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총 1,800개소 정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1, 2, 3, 4의 어떤 그 유통 경로가 창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율은 지금 산지에서 실구매자로 직거래 형태가 지금 5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매법인, 중간에 도매법인만 끼는 요 2단계 형태가 23%, 그리고 중도메인이 2.4%, 그리고 기존의 어떤 거래 형태이지만 상물 일치가 아닌 상물 분리 형태로 유통 비용이 좀 절감되는 이런 네 번째 거래 형태가 지금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효과로는 정량적인 효과로는 농가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단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3.7%가 상승하게 되고,
출하 도매 단계 비용이 8.2% 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물류 이동 거리는 10.7% 감소, 탄소 배출량은 1,669kg 절감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분석한 상태입니다. 저희 조금 이제 그 우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번, 2번, 3번 유형에 대해서 각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제주조공이라는 그 조공 법인이 오아시스라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죠. 여기랑 같이 거래를 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은 특화 상품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용 상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 감귤 품목에 대해서 오아시스에 이제 거래를 주선을 해서 그 조공법인이 원래 이제 한 2개 정도 거래를 했다고 하면 한 7개 정도 신규 거래처가 늘어나서 직접 판매를 하셨던 그런 산지 소비지 직거래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도매법인 이제 그 저희한테 구매자로 들어와신 땡땡 리테일이 저희한테 어떤 품목을 좀 구하고 싶다, 어떤 품목을 좀 저렴하게 좋은 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도매법인을 연결을 해드려가지고 그 괄주거래라는 거는 이제 구매자가 이러한 품목을 얼만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도매법인이 납품을 하신 이런 형태로 저희가 그 두 번째 사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중도메인 산지 직접 수집 같은 경우에는 중도메인이 도매법인에게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산지와 직거래를 하셔가지고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 통해서 거래를 하신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제 뭐 기대 효과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앞에서 어떤 좋은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저희 이제 온라인 도매 시장 관심 있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장 운영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 유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여기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혹시 뭐 어떤 품목이 지금 약간 빨리 필요한데 저희 MD분들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뭐 혹시 조금 이제 대량 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동 구매나 이런 방식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 또한 좀 상담을 통해서 거래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입산 거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발표해 주신 윤예은 차장님께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손수용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 분쟁대응실 손수용이라고 하고요. 저희 보호원은 이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이제 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혹시 뭐 분쟁 이슈라든지 어떤 뭐 예방 목적이 필요하신 이제 중소 중견 기업분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원 사업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사실 이제 법무팀을 꾸리기도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제 수행기관으로 두고 그리고 저희 지원 사업을 같이 이제 지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최종 평가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간 최종 평가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어떤 이제 정말 과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이제 보호원 취지에 맞게 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외부 자문위원들과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일단은 좀 사례는 좀 건너뛰고 어차피 저희 상표나 이런 디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보호 이제 인식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원 사업 위주로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제 그 보호원 사업 중에는 그 해외에서 이제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이 되는 출원이 됐거나 등록이 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알림 서비스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사업을 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개인정보 이제 동의한 기업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뭐 아까 그 기업 또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사실 해외에서 어느 국가에서 어떤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일단은 이런 좀 서비스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어떤 이제 초등 이제 법률 지원을 이제 상담을 먼저 해드린 다음에 이제 필요시에 따라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지원 사업 유형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상표가 이제 출원하는 게 필요하다 싶으신 이제 기업이 있으시면은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어떤 상표를 어떤 뭐 행정 심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소송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상표 무단 선점 대응으로 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위조품이 돈다거나 위조품 유통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골치 아프시다 싶으시면은 위조 형태 보방 대응으로 해서 최대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사업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총 사업비에 뭐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좀 이제 부담금이 있다는 거는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그 상표 출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특허법률사무소도 이제 당연히 수행을 하겠지만은 이제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외부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지원 기업들이 어떤 이제 보호를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되게 쌓아온 이제 되게 축적된 어떤 이제 그 노하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글로 출원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문자가 아니라 사실 뭐 도형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제 뭐 영어로 어떤 뭐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외식 기업이라고는 사실 상관없지만은 뭐 짐승이란,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짐승이날 단어를 사용 싶다고 하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금지 문자 상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외식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문성을 뭐 이렇게 좀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떤 뭐 대학, 뭐 연구소, 연구원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데요. 중국에서는 금기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국가들마다 상표 이제 제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데요. 뭐 일본이나 미국도 이 유사 상표를 이제 그러니까 유사 상표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또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그냥 이제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제 해외 진출 시 만약에 상표 출원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일단은 저희 뭐 그 특허법률사무소랑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은 사실 상표 부단 선점이 사실 되는 게 사실 좀 빈번합니다. 뭐 특히 요새는 이제 베트남에도 이제 중국에도 당연히 많이 이제 좀 무단 선점이 사실 많지만은 베트남에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서도 사실 이런 도용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저희 지원 사업에 최대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직접
그쪽에서 제작을 하기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이 베트남으로 이제 수출이 돼서 많이 유통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제작소를 만약 사실 이렇게 찾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통업체를 만약에 좀 단속을 하고 싶으시거나 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위조 형태 보방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보통은 저희 기업이 이제 상대편이 우리 상표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 공격을 하는데, 요새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기업이 오히려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좀 소송이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일단은 그 지원 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이제 도메인 이름 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는 상표랑 다르게 그 글자 하나만 달라도 사실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상표를 이렇게 만약에 유명한 기업이다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이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이제 URL을 만약에 이렇게 URL을 접속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이제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포워딩이 된 다음에 오히려 다른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품을 이렇게 홍보하는 약간 그런 식의 좀 악의적인 좀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래에 저희 들어온 이제 지원 사업 중에 하나도 어떤 외식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교육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뭐 상표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좀 상당 부분이 모이시고 혹시 좀 이런 교육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기꺼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별도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그 사업이 이렇게 좀 만약 이렇게 좀 다양한 이제 그 부서에서 지원 사업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찍으셨다가 만약에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법률 상담부터 이제 필요한 지원 사업 연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 피자 이노베이션의 최성용 이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실제 지금 저희는 2020년도에 상표를 출원하고 이제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동일한 상표를 이미 출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그쪽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곧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진출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법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상대방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그 상표를 못 쓰게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용할 의도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이제 도용을 한 사례로서 네, 일단은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소송보다는 좀 저렴한 행정심판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사업 연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하고 동일한 상표를 가지고 실제 외식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도 내리게 할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저희 상표로 피자를 하는데 그쪽이 저희 상표 그대로 가져다가 상표로 출원은 돼 있는데 외식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이거는 약간 설빙이랑 조금 비슷한 사례인데요. 거기도 이제 상표 출원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 인테리어까지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메뉴명도 거의 똑같이 해서 판매했는데 거기도 결국에는 이제 악의적인 도용으로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무효 심판되고 결국에는 그 샵을 다 클로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거라든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만약에 그 이제 이노베이션 네, 요 기업에 대해서 뭐 알만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상표가 굉장히 뭐 식별력이 있어서 정말 우연으로도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뭐 도안화가 돼 있다든지 뭔가 이런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그 부분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아예 샵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더 있는데 아까도 이제 이렇게 강의하신 분 중에 얘기하신 게 이제 마드리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개별 상표 출원의 장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마드리드와 개별 상표 출원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만약에 일단 저희가 만약에 그 개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제 마드리드 협정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뭐 다 어쩔 수 없이 개별로 출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로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그 상표가 조금 애매하거나 할 때는 사실 개별로 해서 나중에 오해가 나든지 했을 때 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한 3-4개까지는 개별로 하는 게 조금 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이제 개별로 하는 게 이제 이제 개별로 하는 게 상표 출원 비용의 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한 4-5개가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마드리드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긴 한데 사실 이제 상표 브로커라고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사실 상표 브로커가 이렇게 그들의 레이더에 좀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상표청에서 출원되는 상표만 유시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드리드 출원하게 되면은 약간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례 있으신 경우에는요, 앞쪽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찍어 가셔서 꼭 상담 받으시고 또 지원 사업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손수용 전문위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